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자평진전을 강의하는 날입니다. 예, 론 잡격이에요. 예, 잡격 두 번째입니다. 자, 심여첨 선생의 의도를 제가 자꾸만 파악하려고 무척 애를 써요. 자, 이 정의는요, 심여첨 선생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소리가 혹시나 연애자평에는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잡격을 갖다가 찾아보니까 연애자평에는 없어요. 네, 없어요. 그러면 이건 심여첨 선생의 주장이시구나 하는 걸 제가 확인을 해 드릴게요. 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 잡격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원령에서 쓸 게 없다는 거예요. 원령에서 격을 찾을 게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취하기를 외격, 바깥에서 취하려고 하는데 그걸 쓰겠다는 거예요, 가서. 네. 그 격은 쉰다. 매우 많다는 것이죠. 코로 위지 잡이라고 내가 말을 했다. 대략 중요한 것은 간두에 이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관무살, 관살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으면 이 관을 잡든지 살을 잡든지 하면 되지 않냐 이거예요. 살도 이제 뭐예요? 얼로 가니까 잘만 다루었으면 공무원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심여첨 선생은요, 관에 대해서 엄청 벌벌 떠시죠. 관이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재성이에요. 그 다음에 식상, 인상 이렇게 흐릅니다. 물론 순서는 틀릴지 모르지만, 물론 길격에서 첫 번째 정관장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재성, 인성, 식상 이렇게 나옵니다. 세 번째가 인성이에요. 그만큼 차례대로 한다면 관성과 재성, 그 다음에 인성과 식상은 차례로 두셨어요. 모름지기 외격을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 이제 외격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유관살, 관살이 그 사주에 있으면 그냥 그 관살을 용신으로 쓰면 된다는 거예요. 뭐 그때 외격을 잡냐 이거죠. 물어 외격의 힘을 쓰지 마라. 외격이라고 외격을 찾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사주에 아무것도 없다는, 관성과 살이 없어서 조금 더 재성까지 나옵니다. 만약 재가 있으면, 재성이 투출했으면 오히려 그것도 또 재성으로 해서 재격으로 취하라는 거예요. 그래 재생관을 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이게 참, 이보세요. 제가 지금 임철철 선생, 심여첨 선생이 자꾸만 헷갈리잖아요. 이렇게 심여첨 선생은요, 절대적으로 관성과 재성을 아주 최우두머리로 이 사주를 보는데, 남자 사주에 관성과 재성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공무원을 어떻게 했냐라고 하면, 그거 봐라. 외격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외격을 찾으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성의 근심, 뿌리가 있거나, 뿌리가 튼튼하거나, 또 재성이 두 개가 투출했듯이 하면, 재성이 중하다. 좀 재성의 기운이 강한가? 그렇게 해도 불지 외격, 그냥 바깥으로 나가서 외격으로 잡지 말아라. 잡격을 찾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강의 때 이게 했죠. 오행으로도 일방숙이 된 것, 곡직격, 이런 건 오상강으로서 보세요. 이 천간으로 아무것도 을목일주에 묘월에 태어났어요. 이거는 음걸럭이죠. 음걸럭격에 뭐 비겁 있고요, 인성 있잖아요. 재성과 간성이 없잖아요. 이런 건 물어외격, 바깥에 나가서 애써서 찾을 필요 없다. 왜? 복직격으로 잡으니까, 일방 하나의 기운으로, 목 기운이 강하니까 이렇게 목을 잡고, 목을 용신으로 했으니까 뭐예요? 목을 생하는 수도 용신 시신이요. 목이 생하는 화도 구신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상신과 구신으로 얘기하면 됩니다. 용신을 가운데 놔두고요.
두 번째 사주예요. 이게 이제 곡직격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어디로 쳐서 들어가면 될까요? 양인격이죠. 묘월에 태어난 간목일주. 그런데 양인격은 용신이 뭐예요? 우선 양인격에 격을 잡아놓고도 그건 격용신이 아니다라고 했죠. 그러면 뭐예요? 용신이요? 관을 찾으라는 거야. 관 없으면 재성 찾아라 라는 것이죠. 재성 없으면 식상 찾아라 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목으로만 다 이루어졌고 목수로만 이루어졌으니까 지금 찾으려는 용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종으로 잡고 곡직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인성을 보든지 식상운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이건 낙오가 추천했네요. 낙오가. 이건 염상격이 될 것이고요. 여기까지 이제 제가 지난번 강의를 했습니다. 자, 심해참 선생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종을 하는데 뭐 합격도 취하고 계세요. 이건 어디에 있냐? 연애자평에 있는 거예요. 종합격은. 곡직격, 염상격도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화한 물건이 투출해야 된다. 그 화한 물건이 투출해야 된다는 거죠. 뭐 화했든 말든 결국은 화한 건 뭐예요? 정임합파 목을 했으면 목이 용신이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득시 때를 얻어서 승령, 탈승자입니다. 병령이 아니라 사령을 해야 된다. 사지에 모든 지지, 내지의 전국, 국을 온전히 이루든지 마치 이렇게 되면 정임합파 목이 되는데 지지에서 해명미가 있든지 인묘진이 있든지 또는 생어춘월 인묘진 있고 있으면 대개 보면 춘월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또 가을에 태어난 신월 같으면요 이렇게 합을 하든지 국을 이루는 것을 신금이나 유금이 그냥 놔두질 않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바로 이 춘월에 태어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바로 위 대귀 크게 귀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해미 정도 돼도 해미지월도 역시 목지로 봐라 라는 거예요. 이게 반방학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묘가 빠져도 해미 정도 되면 그 월에 해미월이면 해월이나 미월에 있으면 그 옆에 미토나 해수가 있으면 이건 역시 그냥 목을로 잡아라 라고 하면서 차등지기 다음번에 귀함이 있다. 아주 대귀해서 그 다음이다 라는 것이죠. 요게 일품귀격 사주입니다. 왜 종화가 됐냐면 이렇게 해서 정임한목을 했습니다. 목한 것이 이렇게 계절이 묘월에 태어난 목계절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종을 화해서 종해야 될 것 중에서 이 사주가 부종을 한다, 따르지 못한다 라고 하면 이 사주에 뭐가 있으면 따르지 못할까요? 바로 금이 있으면 따르지 못합니다. 반대의 오행이 있으면 화한 오행을 극하는 오행이 이 사주에 있으면 절대 종을 못합니다. 종사주의 성립 조건이 그렇습니다. 자, 일품귀격명이다 라고 하시네요. 운에서 화한물이 소화지물이 운에서 반긴다. 화한물이 목이죠. 목운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나저나 이 사주는 목운은 이미 끝났죠. 왜? 묘월에 간목일주니까 양년생이니까 그 다음에는 뭘로 갈까요? 여름에서 가을로 가죠. 이 사주 가을로 가면 별로 좋은 꼴 못 봅니다. 더불어 그 화합물의 인수도 가능하다. 수운이에요. 이게 이제 여군으로 갔으면 음년생 같았으면 수운까지 바라보니까 오히려 수운행보다 역행이 더 좋았던 사주입니다. 재성과 상신도 상관도 역시 가능하다. 그러나 불리하다. 관살이 들어오는 게 빠르잖아요. 여름 지나면 곧바로 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40순대운 정도 이 사주는 귀하게 살 사주죠.
예, 맞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무게중심 오행책론은 역시 목재 금토형조에서 금토가 전무하니까 목을 중심으로 수, 목화, 대운이 요의시되고요. 이 화운이 참 좋습니다. 대운이 무진기사 좋습니다. 경호신미 임신계유라고 해서 이 유대운 신유대운은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천간으로 수운은 괜찮고요. 또 천간으로 경신대운이 들어오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붉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호운이다 라고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제가 프로그램을 안 배드리는 이유가 이 도충격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제가 작심을 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안 배드리고 이 이거 보세요. 심여첨 선생의 이 도충격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려고 제가 작심을 하고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봅시다. 심여첨 선생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도충성격이라는 게 있다. 도충격이라는 게 있다. 도충격이 있다는 거예요. 저기 연애자평이 있어요. 도충격이. 사주에서 이것도 보세요. 재성과 간성을 또 찾지 않습니까? 오직 재성과 간성이에요. 예, 심여첨 선생은 인성, 식상 이거 중요시 안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중요시 하는 건요, 상관칠사를 더 중요시 하세요. 흉격을요. 그리고 재성과 관성이에요. 오직 관성이에요. 오직 관성. 대면으로서 충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 사주에 건드릴 만한 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재성과 관성이 없으면 중요한 건 지지 중에서 자다. 글자가 많은 게 있다. 이제 많은 걸 배드릴게요. 모름지기 충하면 득동. 충하면 딱 동화, 움직이는 걸 얻을 수 있으니 비유하자면 약한 주인이 반긴다는 뜻이에요. 맞이할 요자입니다. 약한 주인이 강빈, 무리를 지어서 오는 주인을 맞이하는 것과 같다. 비유하자면 주인이 부중, 무리를 이루지 않으면, 즉 비는 부정, 손님도 따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서로 호흡이 맞아야 된다는 뜻이겠죠. 많은 주인이 누군지, 진짜 손님이 누군지는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그건 심여첨 선생이 말씀하시는 거고, 사주를 보고 얘기를 합시다. 이 사주를 보세요. 이게 도충격 1번이라고 하면서 사람명절 떡 심여첨 선생이 주셨어요. 이것이 충자제야라 라고 해서 충을 해서 자수가 튀어 올랐다는 거예요. 자수는 곧 무토일주한테는 재성 아니냐. 다음 사주는 자수가 투출해서 자수의 병화일주니까 관이에요. 그래서 재성과 관성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눈에 안 보이는 자수가 튀어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충격으로서 아주 좋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덧붙여서 이 평주자인, 평주는 저는 역자주라고 했어요. 이건 번역하는 사람이지 평주를 하질 않았어요. 저는 이 적천수 천미, 자평진전 평주에 대해서 평주를 하질 않습니다. 그냥 역자, 번역만 했을 뿐이에요. 그 대신 비평을 할 수 있죠. 저는 제가 심여첨 선생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것도 아니고, 격국론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시작한 것 뿐이지, 격국론을 존중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면 아니다라고 저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게 책으로 나오지도 않고요. 저는 책을 안 쓸 겁니다. 그냥 제가 강의용으로 글만 써놓았을 뿐이에요. 제 프로그램에서. 자, 평주자인 설하고는 어떻게 평주를 하였을까? 평주한 겁니다. 무어일조로서 서로 전한대요. 이게 전하는 게 뭐냐면 관성지명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참
이 관성지명이 뭔가 했더니요. 참, 중국에서요. 지금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무당이요. 관우를 신장으로 모시는 무당이 있습니다. 이 관성지명이라는 거예요. 관우의 명이다. 무어일조는. 이 사주가 관우사주라는 거예요. 전해져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 관우를 한번 볼 걸 그랬어요. 관성지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해 내려온 거예요. 무어가 관우사주라는 거예요. 즉 화토가 편저해서 일생 오직 금운이 최 아름답다. 아니에요. 금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들어오면 저 오하에 녹아내리죠. 군겁정제. 목화운이 최고 좋습니다. 지지로. 이 사람 말 잘못하고 있어요. 왜 그런 소리를 했을까요? 올해 태어난 양년생이기 때문에 곧바로 지금 금운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이 사주 끝이에요. 왜? 수운이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이 사주. 자수가 눈에 안 보였으니까 재성으로 봐서 제격이다 라고 하면서 도충격으로 잡아놨지만, 이것이 자수가 운이 들어오면 이건 이 사주는 끝나는 사주입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저렇게 도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아주 금운이 좋다면서, 금운은 왜 좋냐면 그 왕한 기운을 설해서 그렇다. 왕한 기운을 설하려면 화에 왕한 건 뭐가 제일 좋은가요? 축진토가 제일 좋죠. 금운보다는. 목화토양은 좋다는 거예요. 오직 왕극해서 난개, 만처지손지상. 오히려 목화토는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운이 제일 좋고요. 예, 전격으로 풀어야 되죠. 예, 목화토가 제일 좋습니다. 예. 수는 안 좋죠. 역기 왕세하니까. 이건 제대로 본 거고요. 호기 충격. 예. 충격되는 게 일어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수를 재성으로 잡아갖고 도충격이다라고 했지, 그것이 운에서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이 요 다음 사주에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심여첨 선생을 아주 싫어하는 것보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운에서 전실된 게 안 좋다라는, 전실이 뭔가라고 했어요. 채워준다는 거예요. 꽉 채워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수운이 안 좋다는 소리예요. 기득평원에서 어찌 평원을 얻을 것인가 라고 하면서 서리법으로 또 해놨네요. 평원치 않다라는 거예요. 설하고가 얘기하기로. 맞죠. 예. 수화상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무게중심 이론으로 보면 특수격이에요. 특기격으로서 화체 화토용이에요. 토용신이고요. 화이신이에요. 대운으로 보면요. 기미, 경신, 신유, 임석, 개해, 갑자에서 자운은 천간 지지로 흐르는 금운은 좋을지는 모르지만 좋지도 않아요. 지지로 수운은 아름답지 않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도충격 두 번째가 더 아주 심각합니다. 이것을 심여첨 선생이 이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걸 왜 말씀을 하시냐 이거예요. 운에서 꺼린다. 전실, 채워질 전자, 가득 실자예요. 그러니까 이 자수가 운에서 와서 채워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꺼린다. 안 된다. 여구가에 나머지는 같이 가도 된다. 수만 빼고 다 괜찮다는 거예요. 아, 이거 일반격으로 풀으면 그냥 수가 제일 안 좋은 거죠. 그러면 도충격이라고 왜 이름을 붙인 거냐고요. 왜 사주 공부하는 사람들 머리를 아프게 이 사주가 도충격이 성립이 되나 안 되나 왜 고민을 하게 하냐 이거예요. 제가 그래서 설명을 이제 심여첨 선생한테 들이받았습니다. 보시죠. 결론적으로 이 도충격 용신은 종황정관격으로 풀면 되는 것을 이름 짓기를 좋아하는 격국론자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글자를 마치 본인들은 보이는 것처럼 복세무민하는 유식쟁이들이 쓰는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무당이 보이지 않는 걸 가지고 헛개별 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한다든지 하는 거예요. 그냥 종황정관격으로 풀면 돼요. 화토가 최고 좋은 운이에요. 이 사주는 딴 게 들어오면 안 됩니다. 금운도 안 돼요. 금운도 오히려 더 안 좋아요. 방법으로 추학자들에게 겁을 주고 머리를 아프게 만들고 있다.
예. 왜 도충격이라는 걸 이름을 왜 얘기하냐 이거예요. 저게 왜 도충격이 돼서 뭐가 좋냐 뭐가 나쁘냐를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이행특기가 아니냐. 예. 무슨 관성지 명이 됐든, 예? 관우의 명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런 건 뭘 필요하냐 이거예요. 강하면 강한 대로 쫓아가면 되는 거 아니냐. 무슨 도충격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즉 지지로 화체가 강하니까 화체가 되어서 이 화체를 억제하는 수호행을 찾으니 전무예요. 없어요. 불용하고 다음 호행인 금호행을 찾으니 또 없어요. 해서 다음 호행인 토행이 있어서 용신으로 하고요. 이를 상하는 화호행이 희신이 되고요. 그 화를 상하는 목호행이 플러스 한신이에요. 간단하죠 뭐. 또 심선생이 주장하시는 운기전실이란 용어가 대단한 것 같지만 아니다. 뭐 운기전실이 뭘 대단해요. 대단하기는 운에서 수원 만나지 말라는 소리예요. 찾았다 용신 찾았다 없으면 그 없는 용신 대운이 들어오면 억부론에서는요 사주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억부법으로 풀면요 첫 번째 용신을 잡아요.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요. 그 업도노행이 대운에서 들어오면요 사주 전체가 지진과 쓰나미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건 뭐예요? 누가 얘기를 하시냐면 임철조 선생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속된 표현으로 이렇게 하죠. 죽은 자식 불알 만져 살아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용신을 포기했으면 용신 절대 그 쳐다보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 용신, 죽은 용신이 살아날 때 사주가 불안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래 프로그램 채용법으로 설명하겠다라고 했어요. 무게중심이를 오행청로는 화체 수금 용조죠. 근데 수금이 없어요. 그래 화체 화용으로 쓸 수밖에 없죠. 도충격이라는 황당한 이론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런데 이게 또 평주자의 선화호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갑인일조라고 해서 아마 갑인 일주인 것 같아요. 역시 이 토운 위미, 토운이 제일 좋겠죠. 화체니까요. 대도 일반적으로 따라서 그 앞전에 사주 감명한 것은 오로지 중하게 여긴다. 재관 이거 보세요. 이제 제들이 한마디 하네요. 이 두 사주는 오직 재성과 관성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어차 등격국 이러한 등격국이 없다. 무법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해석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 왜 이렇게 써놨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설하고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해석할 방법이 없다. 이런 등격을 가지고 재성과 관성을 왜 보이지도 않는 글자를 갖다 놓고서 재성과 관성이 암충을 해서 투출했다 그러면서 도충격 하는지 자기도 알 수가 없다 라고 얘기하네요. 어시 이런 것이 우곡기사 그 말을 억지로 우곡 얼검해서 말 잘하고 있어요. 그 말을 얼검해서 하는 것이다. 우곡기사입니다. 써 도충이 설일 뿐이다. 그냥 도충이라고 말할 뿐이지 왜 쓸데없이 재관만 위중하게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냐. 도충이라는 것도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기성상 아닙니까? 화토 그럼 화토를 홀르는 게 최고 좋겠죠. 종황정강으로 풀면 되잖아요. 왜 도충격으로 말할 뿐이다 라고 해야지. 증주자인 평주자인 설하고도 그냥 도충격으로 말할 뿐이지 이런 등격 그러니까 재성과 관성으로 그냥 풀어놓고서 왜 중이 여긴다고 하면서 그렇게 해석할 방법이 뭐로 해석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결국은 이 평주자인 설하고도 역시 나도 임철조 선생이 아니라 심여참 선생의 이론을 따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심해점 선생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이건 더 엉뚱합니다. 네 번째 조양격을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무토가 가서 병화한테 아련을 했대요. 그래서 신금일주가 득관, 신월에 무시에 태어나면 이게 또 이제 보이지 않는 병화, 관을 가지고 와서 이 사람이 출세를 한 것 같습니다. 조양이란 뭐예요? 아침에 일찍 아련하는 거예요. 인군한테 가서 일찍 가죠. 옛날에 벼슬아치들은요, 부지런한 벼슬아치들은 새벽같이 일어나서요, 임금이 언제 불러올지 모르니까 관대 이거 다 입고, 제복 관대 다 입고 상투 딱 틀고 대기하고 앉았었다는 거예요. 누구 들어와라 라고 하기 전까지 그냥 대기 상태, 5분 대기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조양이에요. 아련하려고 아침에 아련하려고 하는 거죠. 이걸 이름을 만들어 갖고 신금일주가 무토시에 태어나면 관이 없는데 벼슬을 하니까 조양격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참, 뭐 이건 또 제가 비평을 할 걸 또 공부를 해서 또 비평을 하겠습니다. 또 공부라는 것은 비평도 하고 찬성도 하고 하면서 공부가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이 76 먹은 사람이 무슨 근력이 남아서 심 선생하고 싸우겠냐라고 하지만 저는 그래도 죽을 때까지 격국론 아니면 어프론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이걸 하루 아마 2, 3일에 한 번씩 제 공부한 걸 유튜브로 올리겠습니다. 제가 죽어도 이건 남겠죠. 네, 책은 못 쓰겠습니다. 힘이 들어서. 자,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